어제부터 마스크 오부제가 시행됐지만 현장의 혼란은 여전합니다. 대만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이 마스크 구매 제한 대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또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해외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윤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나온 지 이제 50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주말을 기점으로 확산세가 조금 꺾였는데요. 현재까지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집계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어제 오후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수치를 보면 국내 확진자 수는 총 7,478명입니다. 전날 오후 4시와 비교해서 165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현재까지 공식 발표된 사망자 수는 54명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완치돼서 격리 해제된 환자는 16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전체의 79.7%, 약 80%는 집단 발병과 연관이 있고 62.5%는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된 집단 유행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부터 마스크 오부제가 시행이 됐는데요. 마스크 수갑을 원활하게 하겠다 이런 취지였지만 현장의 혼란은 없지 않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예견된 문제였는데요. 네. 정확한 판매 시간을 알 수가 없어서 줄서기도 여전했고 또 다 팔리는 바람에 헛걸음을 하는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또 일부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오부제 내용이 다소 복잡할 수가 있어서 구입 가능한 일이 아닌데도 사러 왔다가 되돌아가는 경우도 있었고 또 대리구매의 경우에는 시행 하루 전날 지침이 일부 바뀌면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대리구매자의 출생연도에 맞춰서 사러 오거나 또 서류를 다 갖춰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우리나라 오부제가 대만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대만은 더 많은 조치들을 하면서 우리와는 좀 다른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대만은 어떤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 겁니까? 네, 일단 대만에서 시행 중인 마스크 구매 제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대만은 지난달 6일부터 전국 6천여 개 약국에서 일주일에 한 사람당 2장씩 구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건강보험증의 일종인 보험카드 끝자리로 홀수와 짝수로 구분해서 요일별로 구입이 가능한데요. 지난 5일부터는 어른은 3장씩, 아이는 5장씩 구매 가능하도록 그 매스를 눌렸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이러한 대만의 판매 방식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제부터는 차이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만은 어떤 약국에 얼마만큼의 수량이 남아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앱이 정부 차원에서 개발돼서 보급돼 있습니다. 네. 굳이 줄 설 필요 없이 재고 수량이 있는 곳을 찾아 구매하면 됩니다. 가격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원 정도 하는데요. 현지 거주자에 따르면 기존 마스크 가격보다 오히려 반값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국가가 매입해서 유통 마진을 없앤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애당초 대만에서는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사흘 만에 마스크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자국에서 생산된 마스크를 전량 구매하기도 했는데요. 일찌감치 수량을 확보해 두고 의료용 재고도 비축해 둔 겁니다. 또 대만의 마스크 생산량은 1월 말까지만 해도 하루 400만 매 수준이었는데 최근에는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네. 이 대만 인구가 2,300만 명 수준임을 고려하면 하루에 인구 절반 수준에 해당하는 마스크가 생산되는 겁니다. 또 앞으로는 생산량의 절반은 인터넷으로도 구매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만에서 거주하시는 시청자분을 통해서 현지 상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모자라진 않는 것 같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생산량으로 봐도 한 800만 장이라고 그러는데 하루에 여기 사람들은 잘 지키니까 사재기를 안 하니까 예. 충분히 거기 가는 순서대로 언제든 시간 되면 가면 살 수 있다라는 인식이 있었는가 줄 서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네, 대만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의 이야기 들어봤고 그렇다면 우리도 같은 대안을 좀 차용해서 실시할 수는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물량 확보 측면에서는 사실상 이미 좀 늦었다라고 봐야겠지만 관련 앱을 개발하거나 유통 마진을 줄이는 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약국 애플리케이션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상황이어서 앱 개발에는 속도를 내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제조업체 판매가가 900원인데 소비자 구입가는 1,500원이거든요. 이에 대한 불만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지호영이라는 유통업체에 특혜를 준 게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예. 사실 따지고 보면 유통업체는 기존보다는 낮은 가격의 물류비를 감당하고 있다고 하고 약국에서도 수수료 등을 제하면 남는 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불만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는 건 공적 판매라는 국민적인 기대에 걸맞게 국가가 직접 구입해서 유통하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에 대한 정부 당국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정부에서 공소용이 800만 장이지 않습니까? 600원을 갖다가 장당 600원씩 지원해주면 하루에 엄청난 돈이 들죠.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민간 영역도 좀 살릴 수, 민간 영역, 국가 완전히 100% 수명해가지고 하면 나중에 이제 정상 상황이 돌아왔을 때 그게 보건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 데서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많습니다, 지금. 네, 일단 얘기를 들어보니까 앞으로 우체국에서 오부제가 시행이 되면 우체국은 직접 제조업체에서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추후에 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대만 사례가 무조건적으로 다 성공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형식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의 편익에 도움이 되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 고민하게 만들어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제 해외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정말 모든 세계 증시들이 블랙 먼데이였습니다. 대폭락을 기록했는데 우리 코스피의 경우에도 4%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사실상의 대유행 상태를 보이면서 유럽, 이탈리아 경우에는 매우 심각하다고 하는데 이 해외 상황도 좀 짚어볼까요? 네, 먼저 전 세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존스 홉킨스 대학 등이 집계한 현황을 보면 현재 전 세계 113개국에서 11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4천 명가량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중국이 8만 명으로 가장 많고 이탈리아가 9천여 명, 그다음이 우리나라이고 이란이 7천 명대 초반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진자 비중이 이렇게 높다고 분석이 되는 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비중이 23%로 전 세계에서 일본 다음으로 높은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누적 사망자 절대 다수도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자인 것으로 실제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 정부는 확진자가 10,000명에 육박하자 결국 전국 이동 제한령 카드를 빼들었는데요. 네. 이 총리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Per questo che sto per firmare un provvedimento che possiamo sintetizzare con l'espressione io resto a casa. 네, 앞으로 6천만 명의 이탈리아 국민은 다음 달 3일까지 업무와 건강 등 이유를 제외하고는 거주 지역에서도 어느 곳으로도 이동할 수가 없고요. 또 이 후폭풍도 만만치 않은데요. 정부의 면회 금지 방침에 반발해서 전국 22개 교도소에서 폭동 사태가 벌어져서 현재까지 7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이탈리아의 인접국인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등은 국경에서의 검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란 상황도 좀 알아보면 이란에서는 모범수 7만 명을 일시에 좀 출소를 시키기로 결정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란의 사법부 수장이 사회 치안과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범수 7만 명에 대해서 일시 출소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저질환을 앓는 수감자가 우선 석방 대상인데요. 현지 언론은 이러한 조처가 교도소 내에 집단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탈리아가 유럽의 화약고라면 이란은 현재 중동의 화약고인데요. 현재까지 7,161명이 확진이 돼서 237명이 목숨을 잃은 상황입니다. 이 중동 확진자의 94%를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네, 이렇게 이탈리아 등의 유럽 그리고 이란 등의 중동, 이제는 미국입니다. 또 미국에서도 확산세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지 시간으로 9일 집계된 현황을 보면 사망자가 22명, 감염자는 566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발생한 주도 34개 주로 늘어났는데요. 최근에는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대규모 행사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뒤에 트럼프 대통령 일정에 동행한 것으로 파악이 돼서 경호 당국에 비상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네. 이 백악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서 월가 경영진과 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자리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9일 미국 뉴욕 증시는 주가 급락으로 거래가 일시 중지되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이 됐는데요. 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하루 기준으로는 최악의 낙폭으로 또 다른 블랙 먼데이를 기록한 겁니다. 네, 이렇게 해외에서 확진자 증가세가 뚜렷해지자 지금 우리 당국도 내부 상황으로 바쁘긴 합니다만 이에 대한 조치도 함께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분간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확산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지역사회 전파 차단과 더불어서 해외로부터 추가 유입 억제 조치도 병행한다는 계획인데요. 예. 구체적으로 보면 재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전파가 발생하는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그 유증상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중국 외에서 코로나19가 유입된 사례는 유럽 여행자 등 4~5건가량인데 이 코로나19 감염이 여행으로 인한 건지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네, 정말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사회 전파도 막아야 하고 또 해외에서 역유입 사례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더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이제 팬데믹 상황도 좀 짚어보면 물론 WHO가 팬데믹을 선언하지 않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팬데믹이다. 이런 이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전문가들이 이미 팬데믹에 접어들었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미국 CNN 방송은 아예 코로나19 발병 상황을 팬데믹, 그러니까 세계적 대유행으로 부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게 두렵게 들린다는 것을 알지만 패닉을 일으켜선 안 된다고 강조하기는 했습니다. 또 세계보건기구인 WHO는 팬데믹의 위협이 매우 현실화했음을 인정했는데요. 그러나 코로나19가 역사상 처음으로 통제될 수 있는 첫 팬데믹이 될 것이라면서 이 바이러스에 좌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19의 팬데믹을 규정한 정확한 기준은 없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네,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도 황정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